자, 이번 시간에는 일물, 일권주의. 하나의 물건의 하나의 권리. 자, 이 의미는 뭐냐면 하나의 물건의 객체는 하나의 독립한 물건이 한다. 즉, 독립한 물건에 대해서 하나의 독립한 물건에 대해서 하나의 물건이 성립한다는 겁니다. 그게 여기서 포인트 하나는 뭐냐면 하나의 독립한 물건. 그래서 시험에는 이 하나의 독립한 물건에 관해서 토지의 경우는 그 한 필지를 기준으로 한다. 건물의 경우는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고 그 다음에 구분의사가 있어야 한다는. 그럼 수목은 어떻게 볼지를. 그런 것들이 이 하나의 독립한 물건과 관련해서 이제 하나의 이제 시험이 출제 포인트고요. 하나는 또 하나의 독립한 물건에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복수의 물건이 존재할 수 없다. 왜냐하면 물건의 특징의 배타성 때문에. 따라서 하나의 물건의 소유권이 양립해서 두 개 이상 존재할 수 있다? 없다. 왜냐하면 양립할 수 없는 물건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민총 시간에 공부를 할 때 전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 제3자가 선의 3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 실질적 소유자는 소유권을 상실한다. 그런 얘기들을 했었습니다. 그 얘기가 바로 양립할 수 없는 소유권들은 하나의 물건 위에 두 개 이상이 성립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양립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가능하죠? 예컨대 소유권과 제한물건. 그것들은 자 기본적으로 알고 가셔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의 물건의 기준, 어떤 물건을 독립한 물건으로 보냐, 그 개념이에요. 독립한 물건으로 볼 건지. 그 토지의 경우는 자 토지는 어떻게 정한다? 지적 공부상의 공부상. 자 우리는 지적 공부란 게 있습니다. 지적도라고 하죠. 지적도가 있고 현황이 있어요. 이건 실제 현황, 현재의 상황이 있는데 뭘로 기준한다? 토지의 개수는 지적 공부상의 경계선에 의해서 결정된다. 어떤 토지가 지적 공부상 한 필의 토지로 등록되면, 지적도에 한 필지 토지가 등록되면 그 경계가 현실의 경계와 달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뭘로 한다? 그 소유권의 범위는 지적도상의 경계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이게 토지의 한 개 물건의 기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를 매매를 할 때 지적 공부상과 실제 현황이 다르다 하더라도 매수인은 담보 책임을 추궁하지 않는다는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그 표현들이. 다만 기술적인 착오로 말미암아 지적도상의 경계선이 실제 경계선을 다르게 작성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지적도를 만들 때 기술상의 착오로 처음부터 잘못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실제 현황을 기준으로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적도를 처음부터 잘못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적도는 기본적으로 기준을 하는데 기술상, 그래서 기술상 착오는 뭐냐면 그 측량한 공무원이 실수로 잘못 만들었다는 겁니다. 지적도 자체를. 그럼 잘못 만들었기 때문에 그걸 기준하는 게 적절치가 않겠죠. 그래서 시험은 요거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원칙과 예외, 요거를 잘 기억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적 공부상에 보통에 보면 이제 실제 현황과 지적도가 다른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이미 민총 씨가 한번 봤어요. 볼까요? 자습서 52쪽. 혹시 기억이 날지 모르겠습니다. 자, 착오일 것 같은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자,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착오에 단서가 있었죠.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착오자는 취소할 수 없다. 그때 중대한 과실과 관련해서 이런 얘기였었습니다. 자, 페이지 52쪽 마항의 동그라미 1번입니다. 자, 지적 공부상의 현황이 아니라 지적 공부상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요와 연관돼서 이제 이 판례가 나온 겁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토지 매매에 있어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매수인에게 측량 또는 지적도와 대조 등 방법으로 매매 목적물이 지적도와 실제 현황이 정확히 일치한지 여부를 미리 확인할 주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왜냐하면 실제 현황이 다르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지적도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러한 논리가 있기 때문에 바로 이와 같은 경우에도 그 주의 의무가 없는 겁니다. 매수인에게. 그래서 다 일맥상통한 겁니다. 왜냐하면 토지의 개수, 즉 한 필지는 지적도를 기준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특히 이 표현. 처음부터 지적도가 잘못 만들어지기는 지적도를 기준으로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건물의 경우는 토지와 달리 공부상의 등록, 즉 건축물 대장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뭐란다? 객관적인 사정과 주관적 사정을 참작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그 의미가 나중에 대지권하고 대지권 성립과 사실 연결됐어요. 이 대지권과 구분 소유 목적물의 전용 부분의 소유권과 그 일체성 때문에 사실은 그 의미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공부상 등록이 하게 되면 대지권 따로 구분 소유권에 전용 부분에 대한 구분 소유권이 따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까지는 알 필요가 없는데 이 공부상 등록이 아니라 뭐란다? 객관적 사정 그리고 주관적 사정을 참작해서 견적한다. 왜냐하면 건물이 하나의 건물을 신축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 1년의 과정을 보게 되면 건축 허가를 받고요. 그 다음에 공사를 진행하면 건물이 하나씩 올라가고요. 나중에 집합건물법 할 때 이 표현이 중요하거든요. 공사가 되고 건축물 대장에 등록을 하고 이어에 기쳐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돼요. 그런데 만약에 공부사 등록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이 시점에 이제 건물의 구분 소유권이 이때 결정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이 집합 건물의 목적물인 대지의 사용권이 제3자거나 그런 경우에 이 구분 건물에 관한 개수, 즉 소유권의 취득 시점을 뒤늦게 하게 된다면 미등기 전매 등으로 인해서 대지 사용권의 일체성이 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의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누가 봐더라도 외관상 봤을 때 구분 건물이다. 그리고 구분 운사가 있으면 하나의 독립된 물건을 보게 되면서 그 시점에 대지권을 일체성을 인정하려는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나중에 집합 건물에서 일체성 개념이 중요합니다. 대지 사용권 일체성. 그래서 작년에도 대지 사용권의 일체성 그 부분이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바로 요 그림. 그리고 구분행위는 이 건축허가죠. 건축허가를 받을 때 이 아파트로 만들겠다. 그래서 나중에 분양했다. 그런 의사를 밝히는 겁니다. 그런 의사를 표현한 겁니다. 구분행위는. 하나의 의사 표시예요. 나는 이게 한 동을 쓰는 게 아니라 여러 동으로 만들어서 구분소유 건물을 만들어서 분양을 하겠다는 그 의사를 표현한 게 건축허가할 때 아파트 건축허가할 때 그런 의사 표시되지 않습니까? 이러한 행위와 외관상 구조조성상 독립성이 있으면 그 시점에 구분소유권의 목적물인 객체가 된다는 거고 그 시점에 대지 사용권의 일체성이 이제 생기는 겁니다. 그건 나중에 집합건물법 때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있어서 토지와 달리 취급하는 겁니다. 자, 예외가 있습니다. 토지의 경우는 자, 원칙은 하나의 물건에 하나의 물건이 성립되는 겁니다. 다만 그래서 예외가 중요한데 먼저 한필 토지의 일부. 자, 우리가 구분할 게 뭐냐면 토지 같은 경우는 한필 토지의 일부. 이건 물리적인 거죠. 하나의 필지가 있는데 그 부분을 좀 쪼개서 요 부분 일부에 대해서만. 그런데 토지에 대해서 공유. 소유자가 한 명이랑 여러 명이 있고 공유 관계 있으면 지분인 거죠. 토지의 지분. 그래서 한 필지 토지의 지분을 갖고 있는 경우와 한 필 토지 일부가 있는데 이거는 공유 지분을 말하는 거고 요거는 물리적으로 토지의 일부만 특정된 겁니다. 요거를 구분하셔야 합니다. 부동산 등기법 시간 때 열심히 하실 겁니다. 그 경우에 분필 절차를 받기 전에는 항상 토지는 필지 단위이기 때문에 분필을 하게 되면 전에는 양도하거나 양도 못하죠. 양도는 매매 등에서 소유권을 넘기는 겁니다. 제한 물건을 설정할 수 없다. 자, 요 표현이 이제 한 3모줍니다. 왜냐하면 제한 물건에는 용익 물건도 있고 그 다음에 담보 물건이 있잖아요. 담보 물건에 대해서는 당연히 성립이 안 됩니다.
담보물건은 뭘 파는 거죠? 교환가치를 파는 거예요. 용익물건은 한 필지 토지의 일부를 특정해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교과서에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제가 말하는 교과서는 부동산 공인중개사 시험의 지문으로 많이 쓰이는 교과서가 있어요. 송덕수 교수님이 쓴 책을 보게 되면 90% 이상은 이 교과서의 책에 지문이 다 뜹니다. 거기에 따르면 이 표현이 할 수 없다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쓴 겁니다. 하지만 정확한 시험은 용익물건은 특정한 일부에 관해서는 설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 토지 일부에 대해서 용익권의 전세권 설정하거든요. 지상권도 설정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등기사항의 일부의 경우에는 별지 목록으로 특정을 시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표시를 하라 합니다. 한 필지 지적조사항, 한 필지 지적도를 떼면 토지의 모양이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상권은 용익물건이 어디에 특정된지 표시를 하라고 해요. 이렇게.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용익물건이 설정됐다고 등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등기 신청할 때 일부의 경우에는 요거를 첨부시켜야 합니다. 자, 용익물건은 요 표현을 기억하십시오. 용익물건은 한 필지 토지의 특정한 일부에 대신 특정한 일부에 합니다. 용익물건 예컨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다. 이 표현을 반드시 기억해 주십시오. 하지만 담보물건은 된다 안 된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교환가치는 특정해서 요거에 대해서만 특정해서 교환가치를 파악할 수는 없거든요. 교환가치라는 것은 이 전체 추상적 개념이기 때문에 한 필지 전체에 대해서만 파악이 가능합니다. 반면에 토지 지분은요. 공유 지분은 양도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한물건을 교환가치를 파악하는 것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 제한물건은 정확하게 보면 담보물건이에요. 정확한 표현은 담보물건입니다. 하지만 용익물건은 못한다. 자, 이건 혼동하지 마십시오. 제한물건 나오게 되면 한 세모로 보십시오. 근데 그렇게는 출제는 안 됩니다. 담보물건은 안 된다. 용익물건은 담보물건 된다. 죄송합니다. 지분에 대해서는 담보물건은 가능하다. 하지만 용익물건은 못한다. 왜냐하면 지분 자체에 대해서 특정될 수가 없거든요. 용익물건의 일부에 대해서는 특정이 돼야 하잖아요. 지분 가지고 특정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개념도 나중에 가게 되면 나중에 공유 지분에 대한 법정 지사권 관련해서 이 개념과 연결이 됩니다. 그때 가서 다시 한번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잘 나옵니다. 한 필의 토지의 일부와 한 필 토지의 지분, 이건 공유 지분이거든요. 통상적으로. 여러분 부동산 등기법에 이거 열심히 공부를 할 겁니다. 민법에서도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열심히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자, 건물. 한 동의 건물의 일부는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고 구분행위가 있으면 독립하여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이 표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이 부분이 이제 최근에 출제가 됐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하나의 부동산 중 일부분에 관하여 따로 소유권 보정지를 경료하거나 하나의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소유권 보전 등기. 자, 일물 일권주의 원칙상 하나의 물건이 성립한다는 원칙상 물건의 일부분 또는 구성 부분에 대해서 물건이 성립할 수는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의 물건이 있는데 가분성이 없어요. 일체가 됐기 때문에. 나눠줬으면 상관이 없는데 일체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일부분이란 표현이나 구성 부분이 있다는 얘기는 이 표현 자체가 떼낼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일체가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떼서 물건을 성립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하나의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의 물건은 이 전체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한 경우인데 분할의 절차를 만약 하려면 이걸 나눠야 돼요.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채 하나의 부동산 중 일부분만에 관하여 소유권 보전 등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일몰 일권주의 원칙에 반하는 겁니다. 하나의 부동산에 관해 경료된 소유권 보전 등기 일부분에 관한 등기만 따로 말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 표현을 쓰셔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의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 보전 등기가 있으면 그 보전 등기의 일부만을 따로 말소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요거 하나의 부동산 중 일부분에 관해 따로 보존 등기를 경료할 때 그 보존 등기의 일부만을 따로 말소할 수는 없습니다. 그게 의미입니다. 하나의 부동산에 관해 경료된 소유권 보존 등기 중 일부분에 관한 등기만을 따로 말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어떤 방법을 하냐면 하나의 일부분에 관해서만 등기를 따로 말소할 수 없기 때문에 경정 등기를 가는 겁니다.
하나의 보존 등기의 일부 말소는 어떤 방식으로? 경정 등기로. 일부만을 말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구분소의 목적이 되는 하나의 부동산에 대한, 자, 구분소의 목적이 되게 되면 집합건물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집합건물이 있으면 등기법상 전유 부분의 면적 표시가 기재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 등기백, 집합건물의 건물의 등기백, 부동산 등기법의 책을 보게 되면, 집합건물 보게 되면 한 동 전체를 표시하고 그 다음 전유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표제부와 권리관계를 쓰게 됩니다. 그 표제부에 전유 부분의 면적 표시가 잘못됐어요. 근데 이 부분의 잘못 표시를 고치는 방법과 관련해서 어떤 방법이 가능하냐가 쟁점인데, 경정등기 방법을 해야지 이 부분만큼의 보존등기 말소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쓴 겁니다. 이제 부동산 등기법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는데, 그 흐름의 핵심은 바로 하나의 물건의 일꾼주의, 즉 하나의 물건에 대한 보존 등기의 일부분만 따로 말소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시험에 출제가 됐습니다. 근데 내용이 이해하기 쉽진 않는데, 보존 등기의 일부만은 말소가 안 된다. 그리고 구분소유 같은 경우는 집합건물은 표제부에 전용 부분의 면적을 표시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을 잘못을 고치는 방법은 경정등기다. 보존등기 일부 말소가 아니라. 왜냐하면 하나의 물건에 대한 보존등기 말소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등기 실무를 알아야만 알 수 있는 내용인데, 이 부분은 좀 암기를 해주십시오. 핵심은 경정등기 방법이다. 보존등기 일부는 말소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근데 이게 또 헷갈리는 게 뭐냐면, 단독, 이게 공유 지분인데 공유로 등기를 해야 하는데 단독으로 했어요. 상속받은 사람이 하나가 서류를 유지해서 단독으로 했어요. 그러면 나머지 상속인들은 자기 상속 지분에 대해서 등기를 회복해야 하는데 그 방법이 뭘지. 그러면 이 쟁점 또한 일부 말소가 가능한지, 이 소유권 이전 등기 일부만을 말소하는지 그 쟁점이 되는데, 그것도 이제 거기는 시험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따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건물의 일부에 관해서도 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다. 그래서 부동산 등기사항에 전세권법, 부동산 등기법 공부하실 때 주의 깊게 보십시오. 만약 일부일 때는 그 특정시키는 별지 목록, 건물에 있으면 어느 부분에 대해서 전세권을 설정했는지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일부의 경우에는 다 등기할 때 그 표시와 별지 목록으로 해서 그 특정된 부분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한 표시사항이 있는 겁니다. 자, 건물. 자, 수목. 수목은 본래 원칙은 토지 정착물로서 토지의 일부, 즉 독립한 물건에 객체되지 못하지만,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존 등기하거나 명인 방법을 갖춘 애는 수목 자체도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가 된다. 자, 근데 이 부분은 이제 이게 독립한 물건이 될 수 있냐가 쟁점인 거예요. 정착물을 했을 때는 독립한 물건의 객체가 못 돼요. 얘기는 토지에 부합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부합에 나중에 부합편을 다시 볼 겁니다. 근데 수목은 약한 부합에는 강한 부합과 약한 부합인데, 수목은 약한 부합이에요. 나중에 소유권 표시할 겁니다. 여기에 지금 쟁점은 독립한 물건의 객체가 될 수 있냐. 수목은 원칙적으로 토지의 정착물이기 때문에 안 되지만 예외적으로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존 등기를 했잖아요. 등기를 하거나 명인 방법을 갖춘 애는 수목 자체도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가 된다. 이 표현. 이건 독립한 물건의 대상이 되냐 안 되냐를 묻는 겁니다. 하지만 나중에 약한 부합에 가면 또 헷갈릴 수가 있는데 그때 가서는 또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근데 핵심은 이 부분. 임목에 관한 법률에 보존 등기하거나 명인 방법을 같이 쓰면 독립할 거래 객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수목을 땅에서 심어둔 상태에서 양도하거나 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의미는 수목이 있으면 타인 소유고, 즉 갑의 소유고, 요 수목은 을의 소유라는 겁니다. 정착이 된다는 얘기는 이 수목이 독립한 물건의 객체가 되지 못한다는 얘기는, 물건은 독립한 물건에 대해서 성립한다는 원칙은 독립한 물건이 아닐 때는 이 수목을 누가 갖는다? 갑이 갖는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존 등기를 하거나 아니면 명인 방법, 여기다가 내과라는 표시를 하게 되면, 아니면 나무에다가 표시한 거 있죠? 겉에다가 독립한 물건이 돼서, 즉
을의 소유가 돼서 이 상태에서 거래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다음에 미분리가시. 원칙적으로 토지나 수복인 일부로서 독립한 물건의 객체가 되지 못하지만 미분리, 따지 않았던. 근데 과실을 따면 그 순간 독립한 물건의 대상이 됩니다. 사과를 땄다고 생각하십시오. 그 경우에는 그 사과 자체, 나무와 별개로 독립한 거래 대상이 되지만 아직 따지 않고 나무에 매달린 상태에서는 원칙적으로 독립한 물건의 객체가 되지 못합니다. 다만 뭐다? 명인 방법으로, 즉 복숭아나 사과에 내놓고 이 복숭아는 것은 누구 겁니다 얘기를 하게 되면 그 순간만큼은 별도로 분리하지 않고 따지 않더라도 독립한 물건이기 때문에 따지 않은 상태에서 거래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렇게 독립한 소유가 되냐? 독립할 거래를 할 수 있냐가 핵심인 겁니다. 농작물 잘 나옵니다. 이 수목 같은 경우는 이 파트에서 잘 나오는 게 아니라 약한 부합에서 이제 지문이 많이 나오고요. 오히려 기억하십시오. 부합의 종류에는 강한 부합, 약한 부합인데 수목은 약한 부합과 관련해서 시험에 잘 출제된다. 미분리 가심도 이 자체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분리됐을 때는 독립하여 객체가 된다. 요즘 사과를 땄을 때 그 사과 자체 판매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농작물 잘 나옵니다. 자, 핵심 포인트 하나입니다. 뭐요? 성숙한 농작물입니다. 성숙되지 않은 상태. 논에서 모내기를 해서 아직 이렇게 모내기한 상태에서는 성숙한 거 아니죠. 성숙됐다는 얘기는 자라서 배가 되는 겁니다. 수확을 앞둔. 그러니까 성숙한 농작물은 언제나 독립한 물건의 객체가 된다. 그래서 여기는 성숙한 농작물. 그리고 이 농작물을 경작하는데 타인의 토지를 무단으로 경작하도 동의를 받지 않고 경작하더라도 마찬가지니까 이게 또 하나입니다. 무단으로 타인의 토지에서 경작을 했는데 그게 성숙되어 있으면 비록 위법하게 경작한 거라도 그 농작물의 소유권 누구한테 있다? 경작한 사람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임야나 그런 데 보게 되면 무단 경작 금지 많이 써 있지 않습니까? 근데 골치 아픈 게 뭐냐면 이런 성숙한 농작물은 함부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소유권이 위법하게 경작하더라도 경작한 사람 소유이기 때문에 그거를 토지 소유자가 처분하게 되면 재물손괴죄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들. 그리고 위법하게 경작하더라도 농작물의 소유권을 경작자에게 주더라도 합리적인 게 뭐냐면 우리가 나무와 달리 농작물은 몇 개월이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해서 경작자가 한다. 위법하게 경작하더라도 마찬가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파트가 제일 잘 나옵니다. 자, 농작물까지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일물일권주의 살펴봤고 다음 시간에는 물권의 변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